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네, 오늘은 뭐 제가 어떤 뭐 이슈에 대해서 언급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뭐 정치에 대해서 아니면은 뭐 어떤 뭐 거창한 그런 사건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. 그냥 뭐 살면서 또 누군가를 이렇게 관찰하면서 깨달은 건데요. 요즘 이제 치매 노인들이 굉장히 많죠. 치매 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저도 오늘 사실 제가 마음이 되게 좀 안 좋은데요, 지금 이제 밤 10시가 넘었는데, 제가 이제 며칠 만에 집에 와가지고, 어머니 방을 딱 열어보는 순간, 기분이 너무, 그러니까 뭐랄까요? 숨이 안 쉬어진다고 할까요? 그 이제 공황장애 그런 건데, 옛날에는 이제 뭐 공황장애 앓는 뭐 연예인 뭐 이런 기사 뜨면은, 뭐, 사치병이다, 복에 겨웠다, 뭐 이렇게 혼자 판단을 했습니다. 정신력이 약해서 저런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. 막상 제가 그 상황이 되니까 그 공황장애라는 거가 어떤 건지 알겠더라고요. 숨이 안 쉬어진다는 거.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어머니를 입원시키고 이제 간병을 하다 왔습니다. 간병. 근데 여러분들 이제 뭐 아시겠지만 뭐 치매 노인이 치매 등급을 받아도요. 병원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입원실에 입원하고 나오죠. 그 뭐 간병인을 붙여야 되는데 이런 건 아무 어떤 뭐 요양급여 이런 혜택을 받지를 못합니다. 그러니까 요즘 또 뭐 간병인이 뭐 좀 비쌉니까? 최저임금도 올랐고 그러니까 막상 병원에서 보니까요 간병인 분들이 간병을 받아야 될 그런 연세의 분들이더라고요. 근데 이분들이 병원에 와가지고 숙식을 하면서 비슷한 또래의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을 간병을 하는 거예요. 돈을 받고. 근데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다 저기야, 그 조선족들이에요. 조선족들. 그러니까 할 거 없을 때 이제 저녁에 병원 휴게실 같은데 뭐 탕비실 이런 데 가가지고 막 맨날 하는 게 전화질이야. 간병인이 간병은 안 하고 있고 전화하고 있는데 막 그 영화에서 많이 들은 조선족 사투리로 뭐 여기 한국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. 뭐 100% 조선족이죠. 그리고 이분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인데 제가 이제 병실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은 간병을 뭐 이렇게 뭐 물론 간병을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도 있겠지요.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못 봤어요. 그러니까 어떤 환자는 굉장히 이제 연세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잠만 자고 있더라고요. 뭐 약을 먹였는지 제가 이렇게 화장실 지나가면서 매번 보는데 그냥 맨날 자고 있어. 죽은 사람처럼. 그러면 이제 옆에 간병인 그 간이 침대 같이 있죠. 보통 이제 뭐 가족들이 가도 거기서 이제 보호자가 이제 뭐 쪽잠 자면서 그 역할을 하는데 간병인이 거기 앉아가지고요 맨날 핸드폰만 스마트폰 이거 만지고 있고 또 보면은 난 제가 말하는 그 환자는 밥을 먹는 걸 못 봤어요. 뭐 수액으로 다 쳐맞는지. 근데 간병인 그 할마씨는 맨날 그 옆에서 밥 먹고 있어. 병원 그 짬밥 같은 그 식판에다가. 그냥 그 할머니가 환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간병인이래.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서도 하루에 돈 10만 원 이상은 줘야 됩니다. 이게 만약에 뭐 보름을 입원했다. 그러면 150만 원인 거예요. 간병비만. 네.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. 병원의 어떤 시스템을 잘 모르는데 물론 간호와 간병이 그 통합된 그런 곳도 있는데요. 뭐 그래도 그만큼 이제 돈이 붙는 거죠. 비싼 거죠.
그 사람들이 잘못 병원을 뭐 건강해가지고 평생 안 가는 사람들은요, 이렇게 입원하게 되면은 당연히 간호사가 간병까지 해주는 걸로 잘못 알고 있어요. 근데 실상 가보면은 놀랍니다. 저도 잘 몰랐는데 사실 이번에 가보니까 어, 간병인이 있어야 돼요. 왜 간병인이 있어야 되냐면은 만약에 가족이 그거를 케어를 한다 이러면은 꼼짝없이 거기 붙어 있어야 됩니다. 거기 붙어 있어야 돼요. 제가 5일 동안 어머니 옆에서 간병을 하면서 저는 또 이제 상태가 워낙 안 좋으셔가지고 이 똥기저귀 또 이 패드 이거를 수시로 갈면서 또 밥을 떠먹여 드리고 이거를 했어요. 이거를 만약에 제가 이거 간병 있었으면 하루에 한 돈 20만 원 정도는 줬어야 됐을걸요 아마. 근데 이게 이런 게 지원이 안 되더라. 지원이 안 됩니다. 외국하고 틀려요. 일본 같은 곳이랑 틀립니다. 이게 뭐 복지 뭐가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생각들을 하시는데요.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. 안타까운 얘기지만. 이제 오늘 또 이제 요양병원에 이제 어머니를 맡기고 집에 왔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. 제가 구체적인 그거는 언급하기가 힘들지만 아, 참 뭐랄까 막 비참한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참 살기가 좋은 나라다. 대한민국은 살기가 좋은 나라다. 단 돈이 많아야지. 돈이 많으면은 정말 이 지구상에서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가장 선진국다운 국민으로 살 수가 있는 나라입니다. 모든 분야에 걸쳐서 거의 하이엔드급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그런 나라예요. 단 돈이 있을 때. 어떤 그 복지 이런 거를 보편적으로 누리는 것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더라. 불가능하더라. 치매에 대해서도 이웃나라 일본에 비해서 많이 뒤처져 있죠.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. 어, 제가 그렇게 어머니를 비싼 그 요양병원에 맡겨드리고, 요 부분도 또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. 우리가 요양급여를 통해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, 이거는 그 요양원에 들어갔을 때 국가에서 치매 등급에 따라서 그걸 지원해 주지, 요양병원에 갔을 때는 이제 이건 건강보험의 대상이기 때문에 요양급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. 그러니까 요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아무튼 어머니를 거기다가 맡기고 집에 제가 왔어요. 집에 왔는데 아파트에 방이 이제 저희 집이 세 개인데 제가 혼자 살죠. 제가 앞서 이제 그 공황장애 얘기를 했는데요. 집에 와가지고 안방에 딱 들어가서 어머니가 그 누워 계시던 몸이 안 좋아지셔서 그 누워 계시던 그 침상을 딱 보는 순간 제가 그냥 이게 숨이 막히고 한 번도 그 겪어보지 못한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. 뭐 여러분들은 뭐 부모님이 아프셔가지고 돌아가셨다거나 또 뭐 이런 분들은 공감을 하실 겁니다.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, 숨이. 그리고 막상 그냥 막연하게 내가 부모님이 아프셔가지고 아, 나중에 이제 부모님 아프시면 어떻게 하지? 뭐 이렇게 걱정했을 때 상상하던 그거랑 어, 진짜 집에 있던 누군가가 제가 이렇게 그 병원에서 오랫동안 간병을 하고 잠을 못 자고 거기서 이렇게 막 스트레스를 받다가 그러고 이제 다른 병원에 어머니를 맡겨드리고 그러고 집에 와서 그 딱 침상을 보는 순간
굉장히 힘들더라고요.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. 뭐 어쨌거나 뭐 가족이 있었는데 이젠 가족이 없으니까 어, 왜 사람들이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 보면 뭐 강아지 키우고 고양이 키우고 이 사람들 심리를 좀 알겠더라고요. 심리를 알겠더라고. 그러면서도 좀 키우기가 선뜻 좀 꺼려지는 게 또 언젠간 또 아프지 않습니까? 수명이 또 짧으니까 애완동물은 제가 이제 병원 가가지고 가족의 어떤 그 병 수발을 하고 지난 일주일 동안 뭐 이 병원 갔다 저 병원 갔다 하면서 이게 참 인생이 참 짧고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구나. 그리고 효도란 게 뭐 나중에 내가 어떻게 해서 뭐 성공해서 뭐 하겠다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구나.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. 요즘 유튜브에서 제가 일주일 전에도 그랬었는데 일주일 후에 와서 이렇게 유튜브를 보니까 여전하더라고요. 막 서로 싸우고 욕하고 하는데 다 부질없습니다. 다 부질없어요. 정쟁하면서 뭐 싸우고 하는데 다 부질없습니다. 결국은 내가 누군가한테 상처를 주면요. 그 나 자신도 또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. 싸우지 말고 살자. 싸우지 말고 살자. 다 나중에는 후회로 남더라. 후회로 남더라. 모르겠습니다. 별로 이렇게 어, 어떤 자책이나 이런 걸 안 하는 성격들이 있죠. 무슨 패스 뭐 이런 사람들, 소시오패스 뭐 이런 사람들. 이런 사람들은 제가 하는 말이 뭔 개소리야라고 들릴 수도 있겠지만, 어, 우리가 누구를 막 미워하고 싸우고 이러고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. 네, 그게 전부입니다. 왜 예수께서 서로 사랑하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조금 이해가 됩니다. 그런 뜻에서 여러분들도 뭐 이거 제가 이렇게 녹음해도 별로 듣는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지금이라도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. 저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못 되지만 어머니가 아프셔서 요양병원이라는 곳에 어머니를 내어 맡기고 집에 와서 딱 드는 생각이 왜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을 드리지 못했을까? 이게 너무 후회로 남습니다. 네. 가족을 만드시지 않으신 젊은 분들, 저 같은 분들은 빨리빨리 결혼을 해서 뭐 제가 이런 말 할 자격은 못 되지만 가족을 만들고 가족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